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, 국회팀 이규옥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 기자, 일단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한 일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. 예, 맞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,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 세 사람의 정치적 행보의 분수령이 될 만한 일정들이 이번 주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. 우선 내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고요. 모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. 특히 이 대표의 재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사실상 정계 복귀 신호탄이 될 자서전 출간일이 겹쳐 있는데요. 친한계 한 인사는 이 대표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한 전 대표의 실제 복귀 시점은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복귀 시점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뒤로 미뤘었죠. 정치적 부담을 더는 대신에 주목도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. 네,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최종 변론이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복귀 자서전을 출간하고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공교로운 것 같습니다. 우연의 일치로 봐도 될까요? 네,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이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그런 인연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겨서 승자의 독식을 차지한 반면에 이 대표는 이후에 검찰과 법원을 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.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만남도 2년이 다 지나서야 이뤄질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못했습니다. 한 전 대표는요, 현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면서 법무부 장관부터 비대위원장, 당대표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. 윤 대통령과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였지만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세 사람의 운명은 기이하게도 이번 주 또다시 극명하게 갈리게 됐습니다. 네,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다른 편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움직임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그동안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언급을 당 안팎에서 자제해온 게 사실이죠. 하지만 만일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이들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게 딜레마입니다.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고요. 그러려면 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기간은 고작 20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이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여권 내 노선 투쟁이 한층 더 격화할 걸로 보이는데요.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들은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효소할 가능성이 크고요. 반대로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은 중도 흡입력을 바탕으로 본선 경쟁력을 부각하는 전략을 쓸 걸로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짚어봤는데 이 명태균 리스크가 여권에서 굉장히 악재이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여권 주자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까요? 네, 바로 그 부분이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 부분은 물론이고요. 잠재적인 여권 대선 후보를 상처 입힌다는 거죠. 명태균 리스크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은 물론이고 오세훈 서울시장,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차기 대권 주자로도 전선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반복하는 수준이라면서도 선거 전엔 모든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. 반면 명태균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김문수 장관이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대하기보다는 침묵하는 표정 관리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회팀 이규옥 기자였습니다.